오늘은 도덕경 제4장을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는 말이 도축이죠. 도는 텅 비어 있다는 말입니다. 허에 아마 가까운 의미로 쓰이는 글자일 거예요. 근데 도는 텅 비어 있는데 그것이 작용하는 데에는 상계가 없다, 끝이 없다, 가득 채워질 수가 없다. 영은 채우다는 뜻인데 한자 중에 밑에 그릇명이 이렇게 써 있는 글자들 있죠. 그릇명은 그릇처럼 어떤 한계, 테두리가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무엇인가 다 끝날 때 쓰는 다할 진이라는 글자가 있죠. 가득 찰 영도 이것으로 돼 있죠. 가득 차지 않는다. 그 말은 끝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는 텅 비어 있는데 그것의 작용에는 한계가 없다. 끝이 없다. 그 작용은 무궁무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할 것은 텅 비어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는 거죠. 이거는 공자 사상하고 직접 대립되는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공자는 인간은 도덕적 자각 능력이 있다. 그것을 모든 인간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모든 인간에게 그것이 다 있다. 그것이 있어서 인간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공자는 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공자 사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씨앗으로서의 이 인을 자기 안에 가득 채우는 겁니다. 이 가득 채운 상태가 이상적인 상태예요. 성인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인간의 본질입니다. 인간의 본질로 제기되는 한 인간은 이 인을 얼마나 가득 채우느냐로 얼마나 더 수준 높은 인간이냐가 결정됩니다.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라는 정의가 있다고 합시다. 이성은 인간의 본질이 되죠. 그러면 인간은 이 이성을 더 가득 채우는 것이 삶의 하나의 사명이 됩니다. 이 이성을 통해서 인간은 동물이 아니게 돼요. 이 인을 통해서 인간은 동물과 달라집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성숙이라는 것은 이 인을 가득 채워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라는 이 정의에서 인간적 성숙이라는 것은 이성을 가득 채우는 방향으로 가겠죠. 이게 본질주의 철학, 이 세계에 존재하는 것은 본질이라고 하는 존재 근거를 가지고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 본질주의 철학 아닙니까? 근데 이 본질이 제기되는 한 이 본질은 키워지고 채워지고 채워져야 돼요 하더니요. 가득 채워져야 돼요. 그런데 노자는 이렇게 가득 채워가는 이런 구조에서는 필연적으로 가장 잘 채워진 단계가 설정이 될 수밖에 없고 이 가장 잘 채워진 단계가 기준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기준으로 작용하면은 구분하고 배제하고 억압한다. 거기서부터 폭력이 생겨난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노자는 이 본질주의 철학과 반대되는 비본질주의적 방향으로 나아가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노자는 이 세계는 존재하는 근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세계는 유와 무라는 두 대립된 범주가 꼬여서 이루어진다는 원칙, 구조만 있다. 그 원칙과 구조를 노자는 도라는 글자로 표현한 겁니다. 노자 철학 안에서 어떤 특정한 내용이나 특정한 방향이나 특정한 성향, 이것은 제시될 수가 없습니다. 대립된 두 범주의 꼬임이라는 존재 원칙, 이것만 제기한 겁니다. 유와 무라는 대립된 두 범주의 꼬임으로 이 안에서 세상사, 만사 만물이 다 여기서 펼쳐지고 사라진다는 거죠. 이거를 이해하는데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저는 무엇으로 이해하냐면은 애플 스토어나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 보시면
애플에서 직접 만든 앱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있더라도 아주 미미하죠.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도 그렇습니다. 애플 스토어나 플레이 스토어는 운영 체계나 구조, 형식만 제공하고 이 안에서 내용물은 알아서 채우라는 거죠.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정해지지 않고 자유롭게 마음껏 채워 넣어라. 그래서 뭐예요? 애플 스토어나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는 운영 체계만 가지고 있고 구조만 제공합니다. 유튜브를 한번 보죠. 유튜브는 영상을 자율적으로 자유롭게 올리는 공간, 구조, 형식만 제공합니다. 거기서 유튜브의 내용을 규제하거나 방향을 정하거나 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거죠. 저는 노자의 도가 텅 비어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애플 스토어나 플레이 스토어나 유튜브를 비교해서 보면 아마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노자가 말하는 도는 유튜브나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스토어나 이런 것들과 같은 구조나 형식으로만 존재한다. 이것이 노자의 도에 더 가까워요. 구조나 형식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물건,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주고 그것을 쓰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이 안에서 많은 자발적 참여자들이 자율적으로 자기가 만든 앱을 올리고 자기가 만든 동영상을 올리면서 애플은 커지고 구글도 커지고 유튜브도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도가 텅 비어 있는데 그 작용은 무궁무진하다. 도가 텅 비어 있다는 말은 뭐냐? 도는 운영 체계나 구조로만 존재한다. 노자가 말하는 운영 체계나 구조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유무상생이라는 거예요. 텅 비어 있다. 이 말은 부모 자식 간에도 볼 수 있어요. 부모는 자식의 안전을 잘 살피면서 그냥 플랫폼으로만 존재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운영 체계나 구조로만 존재해야 됩니다. 이러면은 자식은 어떤 꿈을 따라서 스스로 잘 성장할 수 있게 돼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는 계기는 부모의 선의 때문에 그래요. 자식을 잘 되게 해주겠다.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 하는 이 선의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틀어지게 만들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자식이 자신감을 가지고 자유롭게 성장하는 기회를 잃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의 행복을 빌어주면서 내 자식은 의사로 키워야 되겠다. 내 자식은 교수로 키워야 되겠다. 얼마나 선한 의도입니까? 그런데 부모가 이 선한 의도를 갖는 순간 이 선한 의도에 맞춰가는 일을 하면 자식이 이뻐 보이고 선한 의도에 맞추는 일을 하지 않으면 자식은 미워 보이게 됩니다. 자식의 일거수일투족이 의사로 키우려는 부모의 꿈에 의해서 자식의 일거수일투족은 제약되고 제어당합니다. 자식이 의사가 되는 길에서 멀어지면 미워지고 의사가 되는 길에서 가까워지면 예뻐 보이는 겁니다. 이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되는 자식, 의사인 자식을 사랑할 뿐입니다. 의사라는 이 특정한 내용으로 자식을 바라보면 이 자식은 이미 성장해야 될 방향이 정해져 버리는 겁니다. 이 성장해야 될 방향이 정해진 자식이 자기의 성향과 온전히 맞지 않으면은 이 틀을 얼마나 답답해하고 불편해하고 또 불안해하겠습니까? 그러면 자식이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틀어지는 계기가 다
부모의 선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선의가 특정한 내용으로 정해지면 이 특정한 내용이 의사다 그러면은 의사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식이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안전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처럼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처럼 애플의 앱스토어처럼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자식이 자기의 자발적인 생명력을 따라 더 잘 성장할 수 있다. 아마 이것이 노자의 생각과 맞는 방향일 것입니다. 도, 충의, 용지, 혹불령. 도는 텅 비어 있지만 그 작용은 끝이 없다. 끝나지 않는다. 이런 맥락에서 하는 정치를 중국에서는 무의이치라고 그랬습니다. 무의이치는 규제를 줄이는 거예요. 법률을 완화하는 겁니다. 무의이치가 가장 선명하게 시행될 때가 한나라 초기입니다. 한나라 초기는 진나라가 멸망하면서 긴 시간 동안 전쟁을 하다 보니까 한나라는 건국을 했지만 재정이 매우 열악했습니다. 재정이 열악하다는 게 뭐예요? 세금이 거치지 않는다는 거죠. 세금을 거두려면 어떻게 돼요? 민간 경제가 활성화돼야 되겠죠. 이 민간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나라에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법률을 최소화합니다. 민간의 자율성을 제공합니다. 민간의 자율성을 제공하면 어떻게 돼요? 경제가 살아나요. 경제가 살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세금이 많이 거쳐. 재정이 튼튼해지죠. 그러면은 국가가 강력해지는 겁니다. 한나라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어요. 이걸 청정무의정치라고도 하고 무의이치라고도 하는데 무의이치나 청정무의정치의 핵심은 뭐냐? 국가의 관리를 최소화하고 민간의 자율권을 최대화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규제 완화를 하는 거죠. 규제를 완화하면 어떻게 돼요? 민간의 숨통이 트이는 겁니다. 그런데 규제 완화를 못하는 게 어떻게 돼요? 자식을 너는 무엇이 되라고 강제하는 것이 편하고 자율적으로 성장해라. 이렇게 못하는 것이 왜 그래요? 자식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을 왜 믿지 못해요? 자기한테 자식이 성장해야 될 특정한 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자신이 성장해야 될 특정한 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으면 그 정해진 방향대로 가도록 규제, 제어를 하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도 그렇습니다. 나라가 가야 될 특정한 방향 혹은 이념이 정해져 있으면 그 이념에 따라오지 않을까봐 국민들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규제를 대폭 강화하게 되는 겁니다.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법률을 엄격히 만들어서 국민을 완전히 통제하고 가겠다 하는 것이 사실 전체주의죠. 전체주의적 속성을 보이는 것이 어때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죠. 전체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 나라들 중에서 잘 사는 나라 있습니까? 번영하는 나라 있습니까? 자유로운 국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숨통이 막힐 정도로 국민을 엄격한 통제하에 두면은 거기서는 자유가 사라집니다. 자율성이 사라져요. 성장이 막히는 겁니다. 노자는 정말 자유롭고 싶다. 국민들을 자유롭게 성장시키고 싶다. 풍요로움을 이루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국가 관리를 최소화하고 민간의 자유를 최대화하라. 민간을 국가가 원하는 방향대로 끌고 가려고 하면 눈앞에서는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그것이 결국은 덜 자유롭고 덜 자율적이어서 덜 풍요로울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노자의 뜻입니다. 제가 도가 텅 비어 있다는 이 말을 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들 했는데 왜 이런 이야기가 연결되느냐? 노자는
자연의 존재 형식, 그것을 도라고 그랬습니다. 자연의 질서를 인간의 질서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자연의 도를 인간의 도로 응용하려고 했어요. 도가 텅 비어 있는데 그 작용은 끝나지 않는다. 무궁무진하다. 이 말은 이렇게 정치나 그다음에 경영이나 자녀 교육에서 응용될 수 있습니다. 도가 텅 비어 있다는 것은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본질주의적이 아니다. 본질을 부정한다. 도는 비본질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관계만 있지 특정한 내용으로 규정되는 것은 없다. 그 관계에 의해서 많은 내용들이 생겨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노자가 유무상생이라는 존재 형식 내지는 구조를 도라고 이름 붙인 의미입니다. 도는 텅 비어 있다. 그런데 그 작용은 끝나지 않는다. 연해, 깊기도 깊다. 연해. 사 만물지종, 만물의 종 같다. 만해, 사혹존, 존재하는 것 같다. 자, 한자에서 뭐뭇 같다 라는 표현을 할 때 두 가지를 씁니다. 하나는 사, 하나는 상. 그런데 여기에 큰 차이가 있어요. 사라는 글자로 새길 때는 뭐뭇 같다. 그런데 사실은 아니다. 상은 뭐뭇 같다. 그런데 사실도 그러하다. 이러다는데 뱀이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뱀인지 아닌지 확실해지는 몰라. 뱀 같은 것이 누워 있어. 저거 뱀 같다 할 때 사를 써서 뱀 같다 할 수도 있죠. 사를 써서 뱀 같다 할 때는 뱀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뱀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 뱀, 뱀이라는 뜻입니다. 뭐뭐 같다라고 의미만 새겨가지고는 옛날 경전을 아주 정확히 읽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보면 연예, 깊다, 사, 만물지종. 일단 이 문장을 보면은 도가 만물지종 같다. 사 만물지종 그러면 만물지종 같다. 그런데 사실은 만물지종은 아니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사혹존 그것이 진짜로 존재하는 것 같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들이 있는 거 그것을 존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혹존 사를 써서 보면은 이게 존하다는 거예요? 존하지 않다는 거예요? 존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도라는 거는 형식, 구조로만 존재해. 예를 들어서 도는 유무상생이라는 구조, 유무상생이라는 형식으로만 존재해요. 그런데 이 구조와 형식에서 태어나니까 마치 유무상생이라는 도가 만물을 발생시키는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만물을 발생시키거나 만물의 근원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종이라는 것은 어떤 근원,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유튜브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형식이 있어요. 이 안에 다양한 영상들로 가득 채워졌어. 이렇게 보면은 유튜브에서 이 영상들을 만드는 것처럼 보여. 유튜브가 이 영상들의 주인, 우두머리처럼 보여. 그런데 유튜브가 이 영상들의 우두머리가 아니에요. 유튜브에서 태어난 것들이 아니에요. 유튜브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영상들은 전부 다 유튜브와 관계없는 사람들이 이 영상을 제작해서 여기에 올라탄 거예요. 우리가 얼핏 보면은 이 영상들이 전부 유튜브에서 태어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무엇을 태어나게 하는 것, 무엇을 이 세상에 내놓는 것, 그것을 종이라고 그래요. 또는 이런 형식이나 이런 구조로만 존재해요. 형식이나 구조로만 존재한다. 이 말을 노자는 유무상생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유무상생이라는 구조 위에서 만사 만물이 들락거리니까 이 유무상생이라는 구조가 만물을 태어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 만물지종, 도가 만물의 우두머리, 근원같이 그것처럼 보여. 그런데 꼭 그런 것은 아니야. 그 다음에 남해, 사혹존, 애플 스토어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죠. 형식으로만 존재하잖아요. 유튜브도 형식으로만 존재합니다. 앱들이 막 뒤엉켜서 살고 동영상들이 이 안에서 막 뒤엉켜서 살고 그러니까 그 형식, 그 체계, 그 구조가 진짜 있는 것처럼 보여요. 진짜 다른 사물들이 존재하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그렇지 않다. 도는 구조나 형식이나 체계로만 존재한다. 나는 도가 누구의 자식인지 모르겠다. 누구의 자식인지 모르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근원에서 어떤 우두머리가 낳은 것인지 모르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도는 어떤 근원에서 태어난 것도 어떤 우두머리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다. 어떤 근원에서 태어난 것들이 존재하는 방식으로 도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도가 누구의 자식인지 모르겠다. 제지선, 상제, 고대 하느님이에요. 하느님보다 앞서 있는 것 같다 이 말이야. 그 말은 도가 상제보다 진짜로 앞서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렇게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상을 썼으니까 뭐야? 상제보다 진짜로 앞서 있다. 이것은 굉장히 과감하고 용기 있고 아주 중요한 주장이에요. 동양에서 최초의 철학자는 노자와 공자예요. 철학사에서 노자가 의미 있는 이유는 뭐냐? 최초의 철학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학이 생겨났다 하는 말은 인간이 믿음에 근거하던 삶에서 생각하는 삶으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철학이 생겨났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하면은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철학이 생겨났다 하는 말은 인간이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뜻은 인간이 신으로부터 독립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당시 중국에서 신을, 하느님을 뭐라고 불렀느냐? 상제라고 불렀어요. 상제의 뜻대로 사는 삶을 최고의 삶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노자가 공자가 나타나서 이제 상제의 뜻을 최고로 사는 삶에서 인간이 생각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보면서 살자라고 선언한 거예요. 상제의 명령을 뭐라고 그러냐? 그것을 천명이라고 그랬어요. 노자나 공자가 철학을 시작할 때, 즉 생각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천명을 극복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천명을 밀어내고 가장 높은 최고 수준의 범주를 제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조. 철학이 시작했다 이 말은 뭐예요?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이고, 더 이상 믿음에 빠져 살지 않는다. 이제 스스로 사고하는 삶으로 옮겨간다. 이 말을 종합해서 말하면 어때요? 인간이 신으로부터 독립했다. 이 말을 중국식으로 표현하면 뭐야? 천명을 극복하고 고의 시대로 들어갔다. 이제 인간한테 최고 범주가 천명이 아니에요. 이제는 뭐야? 고예요. 노자나 공자가 하는 철학적 활동의 핵심은 어떻게 천명을 극복하고 고의 세계를 건립하는가 하는 것이었는데, 고의 세계를 건립하는 면에 있어서 공자는 철저하지 못했습니다. 귀신의 영역, 어떤 천도의 영역, 이 영역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는 못해요. 전면적으로는 부정하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높이 남겨둡니다. 공자는 천명을 극복함에 있어서 미진했어요. 그런데 노자는 천명을 완전히 극복합니다. 나중에 순자라는 철학자가 나와서 맹자를 공격하는데, 맹자가 아직 천명을 극복하지 못한 내용을 말하는 것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러면 순자는 철저히 공격할 수 있는 그 무기를 어디서 얻었느냐? 순자가 직하학궁이라는 종합학문연구기관의 죄주 총장을 3연임하면서 천명을 완전히 극복하는 무기를 갖게 됩니다. 직하학궁의 죄주를 3연임했는데 그 직하학궁이 노자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많은 학문들을 통합하는 종합연구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심은 노자 사상이었습니다. 노자 사상을 순자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뭐예요? 맹자와 완전히 결별하고 여기서 법가를 만드는 제자들을 길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도라는 것은 상제보다도 앞에 있다. 그냥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런다 라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거는 자연의 운행 형식을 도로 배관해낸 그의 학문적 혹은 철학적 자신감 때문이었다. 상제지서는 노자가 당시 철학적 주제인 천명을 완전히 극복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구절입니다. 4장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도라는 것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 도의 모습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점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장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도가 만물주죠. 만물을 발생시키는 근원처럼 보인다. 그런데 만물을 발생시키는 근원은 아니다. 다른 사물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인처럼 혹은 데카르트의 정신이나 물질처럼 그렇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 자체가 하나의 형식, 구조, 체계로만 존재한다.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